네, 충분히 쉬셨죠?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 10분을 더 경과를 했습니다. 이제는 양도소득세 감면, 과세 특례에 대해서 몇 가지 정도,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발췌를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경험칙인데요. 해보니까 의외로 많은 세무사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에도 불구하고 모르세요. 그 다음에 모르다 보니까 의뢰인의 뜻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감면 규정, 그 다음에 2호 이상의 신축 장기 임대주택 감면 규정, 그 다음에 99조의 2에 따른 2013년 4월 1일부터 13년 12월 말 사이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감면 특례 규정,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 고향주택, 한옥주택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다가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조특법 99조와 99조 3을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맨 처음에 그런 말을 했었죠. 2011년 7월 1일 이후 매매 계약분부터 해당 자산이 부동산 거래에 관한 신고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실지 거래가액과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써져 있는 그 거래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실지 거래가액은 12억인데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10억이라고 쓸 수도 있고 14억이라고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2억의 차이가 생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자산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했을 때 산출세, 또는 해당 자산이 비과세가 아니라고 했을 때 산출세가 비교해서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못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금액만큼은 조세 부담을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건 조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감면을 받든 간에 감면받은 그 해당 자산의 대상만큼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만 적용해준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에 열거되어 있는 법률의 규정, 법원의 판결에 의한 미등기로 안 본다. 두 번째, 해당 자산이 장기 활부 조건에 따라서 대금 청산이 되지 아니한 경우 역시 등기가 미등기로 아니 본다. 세 번째, 농지의 감면, 그다음에 농지에 관련된 비과세 대상이라고 한다면 어차피 감면 또는 비과세 대상인 경우이라고 한다면 설령 미등기라도 미등기로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등속에서 환지사업이 진행되는 경우로서 공사용역대금을 채비주로 받아서 환지 확정 처분 전까지 매각한다면 이건 사실상 등기가 불가능하죠. 이것도 역시 미등기로 보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로 한다면,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집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율을 충족한 주택이라 하면 해당 주택은 미등기가 아닌 걸로 봐라. 그런데 조심할 사항은 양성화 조치에서 건축물 대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보존 등기가 선행돼야 되겠죠. 그럴 때는 미등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무제한으로 해주는 건 아니죠. 감면이 1년 단위의 감면 한도가 있고 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해서 5년 단위의 감면 규정 한도가 있죠. 예를 들자면 조특법 69조에 따른 8년 이상 제천자행 농지라고 한다면 1과세기간에 1억 한도죠. 5개 과세기간지 2억 한도죠. 대토농지의 감면 규정이라 한다면 1과세기간에 1억 한도, 5과세기간 중에 1억 한도죠. 여기서 5개 과세기간은 당해 과세기간을 포함해서 5개 과세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배님들이 신고하실 때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첫 번째,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혹시 다른 양도소득이 있습니까? 라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양도소득금액 합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른 양도소득이 있습니까? 즉, 다른 양도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감면 종합 한도에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도의 계산에 반드시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실수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어찌됐든 많은 선배님들이 합산 문제와 간면의 종합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교재 405쪽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5호 이상의 신축주택으로서 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이 됐고, 그 기간 중에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85평방미 이하짜리라고 한다면 5년 이상 임대하면 50% 감면해주고 10년 이상 임대한다면 100% 감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말한다면 5년은 생각할 필요가 없죠. 다 10년이 넘어버렸을 거니까요. 그래서 해당 주택을 만약에 혹여라도 대표적인 게 부천 쪽에 또는 송파 쪽에, 강동 쪽에, 역삼동 쪽 등속에 다가구가 있다고 한다면 공동으로 선택을 해서 감면 여부를 판단해 보시고, 장기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한 이것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전혀 무관하다.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간혹 그런 질문이 나와요. 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에 신축 플러스 5호 이상 플러스 10년 이상 플러스 임대. 그런데 이 신축이 꼭 당사자가 신축해야 되냐? 해당 97조 규정에 어디에도 본인이 신축한 건설을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당 기간 중에 갑돌이가 신축을 했어요. 해당 기간 중에 을돌이가 매수 취득을 했어요. 을돌이가 2000년 12월 말까지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장기 임대했다. 지금 양도한다. 감면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86년부터 만약에 이 기간 중에 극단적으로 합시다. 2000년 12월 달에 신축돼서 임대를 했다고 합시다. 지금은 2023년이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났어요? 23년, 2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과연 23년 동안에 임대한 기간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본인이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다가구 주택이 최대 19가구니까 집을 비워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세입자가 들어가 살고 있었겠죠. 그 중에 다가구축 3층짜리니까 3층에는 본인이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지하층과 1층과 2층은 분명히 세를 나눴을 거란 얘기예요. 요때 시절에는 피로티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5호 이상은 맞는데 과연 임대를 했을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러죠. 임대차 계약건이 끝나고 나면 계약서 다 폐기해버립니다. 그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서 요즘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에 의해서 현재 시점에 전입세대가 몇 명이냐, 누가 살고 있냐 조회가 가능해지죠. 그런데 22년 전, 20년 전에 세입자가 누가 사는지 공부상을 어떻게 확인해요? 방법이 없죠. 또 요즘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료 보증금 반환의 보장을 목적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교부받죠. 그리고 확정일자에 관련된 고민을 계약서에 날인을 해서 보급을 하죠. 그런데 예전의 경우는 그런 경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지만 일단은 누구든지 머릿속에 임대는 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간접적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출력을 받으세요. 그 다음에 전기 사용량, 한전에 가서 전체를 다 받으세요. 예, 그 다음에 수도 사용량, 수도 사업자가 다 받으세요. 그러면 10중 8구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다 폐기해서 없습니다 라고 창구 직원이 말할 겁니다. 하지만 거의 99.9%가 전산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전산에 수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해서 최대한 사람이 임차해서 살았다. 그걸 입증한다고 한다면 과세관청에서 그것을 번복을 못할 겁니다.
그럼 과세관청에서는 그렇게 신고서가 들어오면은 확인을 해볼 거 아니겠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두 번째, 통계표에 의해서 사람이 살았을 때 한 달 평균 쓰는 전기량, 한 달 평균 쓰는 가스량, 한 달 평균 쓰는 수도량으로 검침 내용을 확보해도 사람이 살았을 것이다라는 객관적인 입증만 된다고 한다면 이걸 번복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선배님들이 일을 하실 때 이런 경우를 충분히 감안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405쪽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관련 조문에 거주자가 이러이러하면 감면할 때 이렇게 규정을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양도를 현재 신분이 비거주자라고 한다면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로 판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돼요. 그러면 전용면적 기준으로 85평방미터 이하로 하되 다가구 주택은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에요. 하지만 우리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은 다 원칙적으로 뭘로 쳐다보더라? 구분구획되어 있는 각각의 한 가구를 뭘로 본다? 한 주택으로 본다. 다만 일괄해서 양도할 때만큼은 단독으로 선택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을 공동으로 선택하면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축약된 내용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반드시 양도 현재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사업은 임대 개시일로 3개월 이내인데 이건 규정상 이해일 뿐이지 2000년 12월 말까지만 임대를 개시했으면 됩니다. 감면 신청은 해도 감면이고요. 안 해도 감면이 됩니다. 이건 소극적 감면이 아니라 적극적 감면이기 때문에 감면 요건만 잘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임대 기간은 반드시 5년 또는 10년 이상이죠. 일반적인 것은 임차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날 상속받으면 망자가 임대한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으로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고 한다면 그냥 편의상 말씀드릴게요. 남편 명의로 임대를 하다가 부인이 재산 분할을 이유로 그 재산을 승계받았다고 한다면 남편의 임대 기간을 포함해서 5년 이상 여부를 판정한다.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은 반드시 국민주택금 이하로서 5호 이상을 임대를 해야 돼요. 근데 만에 하나 5호 미만이 돼버리면 5호 미만이 되는 기간은 임대 기간이 10년에서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공가 상태, 앞전 세입자가 갑돌이가 이사를 나가고 후 세입자 을돌이가 들어온다면 전 세입자가 퇴거하고 신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기간이 석 달 이내라고 한다면 계속 임대인 걸로 봐서 10년 여부를 판정해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대 기한일은 2000년 12월 말까지 임대가 개시됐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 세무서나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 임대를 했다고 한다면 그대로 인식을 해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감면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금 이하를 적용한다. 근데 이 조건에 있어요. 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말 신축된 주택에 한정된다. 하지만 85년 12월 30일이 이전에 신축됐다고 한다면 86년 1월 1일 현재 누구도 그 집에 살았던 사람은 있어서는 안 돼요. 공가 상태를 유지했다고 한다면 공동주택만 인정해 줄게. 그러니까 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말 사이 신축된 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모두 포함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하지만 85년 12월 말 이전에 신축된 주택이라고 써 86년 1월 현재 공가 상태 누구도 입주한 사실이 없는 집이라고 한다면 공동주택만 적용해 줄게. 아파트 연립 다세대만 해당되겠죠. 그런데 이게 조금 힘들어요. 과연 86년 1월 1일 현재 입주 사실이 없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합니까?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상 그때 당시에 시행 시기에는 이게 금방 확인이 가능하지만 지금에 와서 이걸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설 임대주택, 이거 매입 임대주택은 생각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이미 10년이 지나버렸으니까, 지금 벌써 23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10년 이상 임대했냐 안 했냐 이것만 판단하시면 큰 무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다가구 주택을 한 주택으로 봤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가구 주택을 공도로 선택해버리면 당연히 5호 이상이 됐고, 그 다음에 조특법 97조를 적용할 때만큼은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정이 했냐 안 했냐 그것은 중요하지 전혀 않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얘기죠. 여기 있죠. 407쪽에 조특법 집행기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특법에 따른 주택을 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석 달 이내에 주택 임대 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지에 관한 세무에 제출하지 아니할지라도 감면 규정을 적용해 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때는 임대주택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이거 보시죠. 408쪽의 맨 하단 부분이죠. 양도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장기 임대주택이 주택 재건축 사업 등에 따라 조합원 입주권 또는 아파트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 재건축 사업 승인 현재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다가구겠죠. 다가구를 10년 이상 임대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아파트 한 채를 받았어요. 그러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건축, 옛날에 사업계획 승인이죠. 지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겠죠. 까지의 소득 금액에 대해서는 뭘 해줘라? 감면을 해줘라는 얘기입니다. 저기요, 두 번째 거는 보셔. 근생시설을 신축해서 주택의 용도 변경은 되냐 안 되냐. 왜냐하면 신축 시점에 반드시 주택이어야 돼요. 예. 근데 주택이 아니면 안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땅은 부인 소유예요. 근데 지상의 주택, 임대주택은 남편 소유예요. 그러면 땅은 감면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은, 과세특례 규정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황이 또 틀리죠. 다음에 해당 주택을 부부가 만약에 공동 소유했다면 관계없는데 남편 명으로 소유했다가 일부를 부인한테 증여할 수도 있어요. 안 돼요. 증여한 부분은. 그래서 사람 기준을 매우 조심하시라는 얘기. 다음 보시죠. 조특법 97조에 따른 조건을 충족한 장기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한 세대가 해당 주택을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계속 임대하되 양도할 경우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자동 말소는 뭐예요? 임대 의무 기간 또는 의무 임대 기간을 모두 만족했다는 얘기죠. 여기는 5% 초과 여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 계속 양도되며 해당 주택을 거주택을 해당이 말소된 5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더라도, 그죠?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자진 말소를 했건 직권 말소를 당했던 간에 해당 주택이 조특법 97조를 적용받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조특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를 넘었든 말았든, 예, 뭐 이게 나중에 말소돼서 5년을 넘겼건 말았건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조특법 97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선생님 장기 임대주택 5년 경과해버렸고요. 거주주택 2년 살아서 비과세 못합니다.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조세특례제한법 90조를 먼저 적용받아버리면 이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토를 안 볼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주택, 거주주택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반주택으로 비과세 받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입니다. 예,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10년이 지나버렸으니까요. 그래서 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신축된 5호 이상의 국민주택금 이하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했다면 100%, 예, 지금 벌써 23년 지났으니까요. 5년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여기에요. 동그라미 3번을 보시죠. 조특법 97조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당초 취득한 장기 임대주택의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 현재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감면을 해줄 수 있다. 이미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죠. 예.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실수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조심해 주셔야 하고요. 임대기간 기산은 원칙적으로 현행 규정 10년이에요. 예. 왜냐하면 누누이 말씀드렸죠. 5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실제 임대 개시일도 기산하고 전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공과기간이 석 달 이내라고 한다면 계속 임대인 걸 인정해주고 망자로부터 상속받았다면 망자 임대기간을 모두 포함해 주되 5호 미만에 대해서는 임대기간에 산입을 못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산 분할에 따라서 받았다고 한다면 남편이 임대기간을 부인의 임대기간에 통산해줘라.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을 헐고 새로 재건축했다고 한다면 재건축 공사 기간만큼은 주택이 없었으니까 그것은 임대기간을 빼버린다라는 얘기인데 증여의 경우는 안 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배우자 이율과세를 헌납합시다. 남편이 임대했다가 부인한테 증여했다, 부인이 판다라고 한다면 남편의 임대기간은 가산 못 해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도 현재 거주자인 경우로서 비거주자인 때와 거주자인 때 임대기간 통산해서 10년 이상 임대기간을 총족하면 감면 적용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양도는 이제 신분이 거주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 취득할 때는 비거주자였었어요. 근데 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임대를 해온 기간이 통산해서 10년 이상이라고 한다면 감면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든 비거주자 신분에서 양도하면 안 돼요. 예, 해당 규정에 거주자가 이렇게 몫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보시죠. 임대주택이든 다가구 주택을 당초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분 구획된 각 가구에 대한 구조, 지분의 변동 없이 다세대로 전환된 경우를 한다면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은 당초 주택 임대를 개시함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도 공동주택으로 선택한다면 감면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했건 말았건 무조건 감면 대상 인정해줘라.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이야기요. 많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힘들어해요. 이 부분요. 감면주택은 임대주택반 임대사업자 등록 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했건 말았건 따지지 말아라. 예.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이 97조입니다. 나머지 생략하기로고요. 자, 여기서 보죠.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2회 이상 상속이 내준 경우는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의 취득가 임대한 기간만 통산한다. 이게 어디에 많이 나오죠? 이런 얘기가 어디 나와요? 직전 피상속이 건판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특법 69조에 따른 상속받은 농지입니다. 근데 그걸 개정하기 전에는 피상속인이 제촌 자격한 기간을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다면 그 피상속인의 제촌 자격 기간을 상속인의 제촌 기간에 통산해서 8년 여부를 판정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꾸 그러면 이 피상속인 누구를 말하냐? 직접 아니면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상속돼서 아버지가 또 아들한테 상속된다면 할아버지의 제촌 자격을 더할 수 있냐 못하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일관되게 뭘 했어요? 여기서 말한 피상속인이란 직전 피상속인 아버지만을 의미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만을. 그런데 그걸 개정을 했죠. 직전 피상속인으로 하되 직전 피상속인의 배우자 모친께서 상속을 받아서 모친이 다시 사망해서 아들이 상속받으면 아버님의 제촌 자격기관과 어머님의 제촌 자격기관과 상속인의 제촌 기간을 다 더해서 8년 여부를 판정한다라고 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한 규정이 있기 전까지는 모두 다 피상속인의 어떤 기간은 직전 피상속인만 적용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행정법원에서는 이 말을 했어요. 양도인인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 사이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직전 피상속인과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된다 해석이 상당하다. 그리고 국가 패소 판결을 했지만 국세청과 기재부에서 이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할아버지의 제천적 기간, 아버지의 제천적 기간, 어머님의 제천적 모두 더해서 8년을 적용받는다면 비과세 감면 받을 수도 있겠죠. 대신에 나중에 어디까지 가야 돼요? 법원까지 갈 생각을 해야겠죠. 예. 장기 임대주택의 비거주자일 때, 공동상속, 공동소유일 때 어쩔 거냐라는 얘기죠. 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년, 10년 이상 임대할 때 거주자 신분 상태에서 임대한 기간은 모두 통산해줘라. 하지만 양도리 현재 신분이 반드시 거주자일 경우만 감면해준다. 자, 보시죠. 이게 말썽이 났던 거예요. 장기 임대주택을 상속이 개시된다면 직전 피상속인의 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임대기간에 통산해서 적용해서 10년 이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조건이 국민주택금의 이하주택의 5호 이상이라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국세청과 기재부의 해석은 전체 주택에다가 공동상속받은 사람의 상속 지분별로 곱해봐라. 공동소유자라고 한다면 공동소유의 지분을 곱해봐라. 만약의 경우에 어떤 집이 만약에 10세대의 공동주택이라고 합시다. 다가구예요. 그런데 스몰 A와 스몰 B가 스몰 A가 60%를 소유하고 B가 40%를 공동소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세대에다가 60% 고은 몇 세대의 집이 6세대가 되죠. 여긴 4세대가 되죠. 그러면 B는 감면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A는 감면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말썽이 나는데 어디서 말썽이 났냐면 상속을 받았어 어쩔래. 근데 큰아들이 60%를 받고 6세대예요. 둘째 아들은 4세대예요. 그러면 큰아들은 감면이 돼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감면이 안 됩니다. 아예 조특법 시행령을 아예 개정을 해버렸어요. 개정을 해서 만약에 공동소유한다면 전체 주택수에다가 공동소유 지분율을 곱해서 5 이상이 나와야 된다. 5 이상이 안 되면 감면 못 해준다라고 아예 시행령을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 개정한 사유는 뭐냐면 법원에서 무슨 소리냐. 이게 만약에 안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감면인데 인명은 제천인데 왜 60% 40% 적용해서 5호가 안 된다고 해서 감면 안 해줘. 이건 부당하다. 감면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판결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행령을 개정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을 하시라는 얘기죠. 자, 2019년 2월 12일 날 시행령 97조 후단을 개정을 했어요.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소유가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한다. 라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간혹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이걸 모르고 대법원 판례만 생각한다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죠. 망자께서 전체 임대주택 수가 20개입니다. 20개 혼데 다른 조건 모두 충족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직계 비속인 4명이 공동상속받았어요. 장남이 40%, 차남이 30%, 장녀 20%, 차녀가 10%. 그러면 20호에다가 40%를 곱으면 8개호가 되겠죠. 차남은 6개호 되죠. 장녀와 차녀는 5호 미만이니까 당연히 감면 배제돼 버립니다. 누구만 해줘야 돼요? 장남하고 차남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속세와 양도세, 상속세 컨설팅 할 때 혹여라도 해당 주택이 조특법 97 적용받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상속재산 공제액과 감면을 곧바로 상속받아서 양도할 요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상속을 받으세요? 나중에 지분 쪽에 재산 분할하는 건 2차적인 문제고요. 그것은 최소한 설명해 주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소득세 89 1항 제3호를 적용할 때만큼은
해당 장기 임대주택은 거주자의 소유토로 보지 않고 계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A란 주택은 그냥 일반 주택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2년 이상 거주 보유를 다 했어요. B라는 주택부터 B, C, D, E, F, G, G까지는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극단적인 예로 장기 임대주택을 5호 이상이니까 제가 B, G라 했지만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냥 B가 감면 대상인 비과세 대상을 적용할 때만큼은 소유자의 거주토를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 조투법상 특례 대상 주택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2년 이상 거주했고요. 2년 이상 보유했다고 합시다. 자, B를 먼저 팔아요.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B를 먼저 팔면 일단 과세예요. 일시적 2주택은 아니니까요. 과세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A를 판다고 합시다.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그때는 비과세 가능하죠. 왜냐하면 양도시점에 A밖에 없었으니까. 자, 이걸 뒤집습니다. 지금 A를 먼저 팝니다. A를 먼저 팔면 B는 A 팔 때 없는 걸로 보러 하겠으니까 비과세 받았어요. 내일 B를 팔아요. 이게 비과세 되냐 안 되냐는 얘기예요. 안 됩니다. 왜 그랬냐면 조투법 90조 2항에서 소득세 89 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장기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소유토를 본다는 얘기예요? 일반 주택을 팔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된다 이거죠. 즉, 위 법률 규정에 따라서 장기 임대주택이 한 세대의 소유토이 되는 시기는 일반 주택을 양도한 다음 날부터 기산된다는 의미가 되므로 해당 장기 임대주택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반 주택 양도일 1일부터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할 때만 비과세 가능하다. 자, 보시죠. 뭐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국세청의 제재산이니까 기재부 해석이죠. 기재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게 조금 모순점은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99조 2를 할 때 보면은 거기 써졌어요. A라는 일반 주택이 있고 B라는 99조 2에 따른 신축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신축주택은 A주택에 비과세를 할 때 거주자주택하지 아니한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그 해석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애시당초는 일반 주택 양도 그 다음 날부터 신축주택 2년 가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걸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해당 주택의 비과세 판정은 당초 취득일로부터 한다 이렇게 또 바꿔놔버렸어요. 딱 그것만 바꿔놨어요. 그러면 다른 건 어쩌란 얘기예요? 농어촌 주택 어쩌란 얘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만약 거기서 바꿨다면 다 똑같은 규정이니까 다 똑같이 적용해야 될 건데 99조 2만 유별나게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임대 기간 중에 양도한 기존 소유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고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기존 소유주택 양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에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변경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은 소유주택으로 변경된 날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택 양도하고 그 다음 날부터 보유년수를 2년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 있죠. 일반 주택과 임대주택이 있다.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날 일반 주택 팔면 비과세예요. 그런데 그걸 뒤집으면 당연히 일반 주택 팔 때 비과세 받고 임대주택 팔 때는 과세 받는 게 맞죠. 근데 순서를 뒤집으면 뒤집혀요. 그러면 이건 모순이죠. 그것도. 이게 뭐가 맞을지는 아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기왕에 99조 2를 그렇게 해석한 이상에는 당초 취득일로부터 보유년수를 계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대한 비과세와 감면 중복 적용 여부요. 이게 애시당초 국세청의 유권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게 취득일이고요. 이날이 양도일입니다.
이 집이 12억, 옛날에 6억이었겠죠? 9억이에요? 초과한 고가주택이에요. 근데 감면 대상도 되면서 비과세 대상도 돼요. 해당 주택이. 그럼 어쩔래? 그러면 이게 만약에 뭐 42억에 팔았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12억 이하까지는 비과세를 받고 12억 초과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과세를 받을 거냐 아니면 감면을 받을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서울청에 근무할 때인데요. 이걸 한번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소득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 규정이 2개 이상 중복 적용되면 납세자가 가장 유리한 거 하나만 선택하게 돼 있다. 중복 감면은 안 된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어디에도 소득세법의 비과세 규정과 저축보상의 감면 규정이 중첩되면은 2개 중 하나만 적용하는 규정은 없지 않느냐. 따라서 12억 이하 상당분은 비과세를 받고 12억 초과 상당분은 감면액이 맞지 않느냐라고 의견 개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세청 유권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나왔어요. 12억 이하분의 비과세를 받든지 전체에 대해서 감면을 받든지 2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이게 말썽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재부에서 지침을 내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율을 충족한 주택으로서 고가주택인데 해당 주택이 만약에 감면 대상 주택이라고 한다면 12억 이하분은 비과세 해주고 12억 초과분은 뭐 해줘라? 감면을 해줘라. 그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감면 비과세는 그냥 비과세라고 말하는데 감면분이라는 얘기는 과세예요? 비과세예요? 감면이라는 얘기는 과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는 감면분, 비감면분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근데 대부분이 과세분, 감면분 이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어감이 틀려지게 돼요. 감면분, 비감면분. 자, 그래서 핵심 내용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에 불과하여 관할 지자체 세무서에 임대사유를 못한 경우일지라도 5호 이상을 임대한 사실을 관할 세무장에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한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다가구 주택이 조투법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면 고가주택에 대한 12억 이하 상당분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먼저 적용하고 초과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을 적용해 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조투법 97조를 적용받는다는 이 얘기는 다가구 주택인데 97조를 적용받는 이야기는 다가구 주택을 뭘로 선택해도 된다? 공동으로 선택된다. 이 뜻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따라서 한 동의 다가구 주택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시행령 155항에 따른 각 가구별로 구분된 국민주택 이하인 10년 이상 임대한 한 동의 공동주택인 15주택으로 선택해야만 하고 예를 든 거예요. 공동주택으로 선택하면 각 가구별 양도가액이 평균 2억 2천, 절대 12억은 안 넘는다는 얘기 돼요.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지만 양도 현재 한 세대가 15채를 소유한 세대가 되므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없을 수 있다. 맨 마지막 하나는요. 예, 다음에 다만 시행령 114조 9항과 163항 2항 제1호에 따라 같은 날에 동시에 15채를 양도한다면 선택된 순서에 따라서 양도 순서를 결정을 한다. 그러면 14채까지는 과세를 받고 15번째는 비과세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15채를 모두 세금 계산을 해봐야겠죠. 가장 세금이 많이 계산된 것을 맨 마지막에 판결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집이 조투법 97조를 적용받는 주택이라면 중과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중과 문제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선택의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세금을 맨 먼저 판다 하더라도 비과세예요. 그죠?
맨 마지막에 판데도 비과세고 14채, 그러니까 13채, 12채 팔 때까지는 3주택 이상이죠. 13채까지는. 그 다음에 15채 팔 때까지는 2주택 이상이죠. 맨 마지막은 비과세죠. 그러면 조투법 97조를 적용받으면 중과도 안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97조가 굉장히 유용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제가 글로 써본 내용입니다. 자, 농어촌 특별세의 감면세액에 대한 20% 농특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간혹 소득금액을 공제해주는 가세 특례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주택을 취득하여 5년을 경과해서 양도한다면 전체 소득금액에서 5년치 소득금을 뺀 거에 맞습니까? 차가 이게 말썽이 났어요. A점에서 취득을 했어요. 5년이 되는 날이 B점이에요. C점에서 양도를 해요. 그러면 취득한 때로부터 5년간의 소득금액은 양도소득 전액 감면이에요. 근데 만약에 5년을 경과를 해버리면 전체 소득금액에서 5년간의 소득금액을 뭐라고 했어요? 차감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처음에 규정에. 그러면 이게 말썽이 났어요. 어떤 말썽이 났냐면 A부터 C까지 전체의 산출세액을 계산을 해서 전체 A부터 C까지의 전체 양도 소득금액 중에 A, B의 소득금액을 차지하는 비율의 X값을 구해서 요것을 세액 감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산출세액이 되면 소득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바뀌니까 산출세액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X값은 어떻게 돼요? 감면세액이 줄어들게 돼요. 근데 우리 세법에 보시면 뺀다는 말보다 차감한다는 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차감한다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뺀다라고 받아들여요. 근데 국어사전에 보면요. 차감한다, 이 차감의 뜻이 비례하여 덜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비례하여 덜어낸다. 그러면 이 말이 맞잖아요. 이게 소송까지 갔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빼라는 얘기가 맞다. 그래서 아예 조투법을 개정을 해버렸어요. 차감한다를 없애버리고 뭘로 바꿨어요? 뺀다로 바꿨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소득금액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소득금액을 그냥 빼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농특세는 어떻게 계산해요? 농특세는 안 뺀 상태의 A에서 C까지의 산출세액 대비 이 소득금을 빼고 남은 후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비교하면 전체는 5억이에요. 근데 이걸 빼면은 만약에 3억이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면 효과는 얼마예요? 2억이 감면 효과죠. 여기에 20% 4천만 원의 농특세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에 20% 부담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종합 감면 한도가 있냐 없냐? 없다. 그러니까 해당 규정에 조투법 133조에 감면 한도에 열거를 했는데 이건 열거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이 주의할 사항이 뭐예요? 2000년 12월 말까지 임대가 개시돼야 되고 2000년 12월 말까지 신축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본인이 지었건 남이 지었건 하등에 관계없다. 그 다음에 5호 이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각 호별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면 해당 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전액을 세액 감면하되 양도 시점에 절대 신분이 뭐가 된다? 거주자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세무서와 지자체, 임대사업자 등 했건 말았건 따질 필요가 없다. 예. 기타 사항은 뭐 큰 의미 없고요. 근데 제가 제 책자에다가 지금 여기 여러 선배님이 보고 계신 이 교재는요. 제가 시중에 팔고 있는 양도세 정석 편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파일로 갖고 온 거예요. 예, 단어 하나, 글자 하나 안 틀리면 똑같습니다. 예,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하면 어쩔까 싶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조투법 97조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 서류를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OX를 쳐서 만약에 이게 적정한지 안 한지, 왜냐하면 뭐 아무리 많이 읽고 많이 기억을 한다 하더라도 실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표에다가 OX를 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수가 없더란 얘기죠.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제가 가능하면 모두 다 이 표를 마지막에 검토표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검토표로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잠깐 보죠.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냐 단독이냐,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냐 이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이 양도 시점에 소유자의 신분이 뭐냐 이거죠. 거주자냐 아니냐. 그 다음에 세대 구성을 했냐 안 했냐. 왜냐하면 이 해당 주택은 나중에 다른 집을 팔 때 이 집은 없는 걸로 볼 거니까 또 비과세는 세대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세대 구성을 했냐 안 했냐, 이건 다른 주택 팔 때 비과세를 검토할 목적인 것이죠. 주택 임대 사업장을 했냐 안 했냐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86년부터 2000년 사이에 신축됐냐 안 됐냐, 85년 12월 말 이전에 공동주택으로서 86년 1월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냐 아니냐. 그러면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취득 원인 조건이요. 자기가 그 기간 중에 신축은 당연한 얘기지만 남이 신축했건 말았건, 내가 증여를 받았건 상속을 받았건 그냥 그 기간 중에 취득만 했으면 돼요. 그 기간 중에 신축만 됐으면 돼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임대를 했냐 안 했냐. 그 다음에 임대주택 수요. 만약에 임대주택 수는 5호 이상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두 사람 이상이 공동소유를 한다면 어쩔래. 주택수에다가 공동소유 지분율을 곱해서 5호 이상이 반드시 충족돼야 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임대기간 계산 조건이 일반적인 원칙과 예외적인 원칙을 한번 검토해보자 라는 얘기고요. 임대주택 규모는 어떤 형태로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되 수도권 밖에 읍면에 소재한 것은 100평방미터까지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국민주택 규모 여부의 판정은 주택법에 있어요. 주택법에. 그래서 안목지수로, 즉 바닥 면적으로 계산한다. 벽체 중립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으로 만약에 장기임대 전환됐다고 한다면 사업계획 승인일 또는 관리처분 인가일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겠다. 그 뒤에는 못 해준다라는 얘기죠. 고가주택이라고 한다면 12억 이하 상당부 양도차익은 비과세를 해주고 12억 초과 상당부 양도차익은 감면을 해줘라는 얘기죠. 감면 종합 한도 없다. 농특세 20% 부담한다. 1세대 판정할 때 해당 주택은 없는 걸로 본다. 나머지는 감면이 좀 된다 안 된다.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요. 그러면 절대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 OX를 검토해보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만드는데요. 거의 한 달 걸렸어요. 예. 조특법의 양도세 관련된 감면 과세 특례 규정을 다 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을 해봐도 이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실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다음에는 신축주택인데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 이건 감면시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2호 이상 신축 임대주택인데요. 세법에는 조특법에는 그렇게 규정했어요. 기존 주택 한 호를 포함하여 신축된 주택 1호 이상을 나중에 5년 이상 임대했다고 한다면 신축 임대주택을 감면해준다 이겁니다. 예, 기존 주택을 감면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그냥 2호 이상 신축주택 이렇게 표현할 뿐이에요. 예, 약간 주의하셔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거주자가 1호 이상의 신축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국민주택금 이하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한다면 신축 임대주택에 대해서만큼만 양도세를 면제해 줄게, 감면해 줄게 이 말입니다. 자, 보시죠. 감면 대상자는 어차피 마찬가지로 양도 시점에 신분이 거주자여야 돼요. 주택 임대는 석 달 이내고요. 감면 시장은 가표 신고 이내면 애정신고도 같이 해버리면 되죠. 일반적인 것은 임차자가 임대주택 입주해서 개시한 때부터 5년을 기산한다. 상속받았다면
직전 피상속의 임대기간을 포함해서 5년 이상 여부를 판정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라면 남편 명의로 임대기간을 포함해서 한다. 그 다음에 공가라고 한다면 아까와 똑같죠? 3개월 이내의 공가기간은 그냥 계속 임대를 인정해줘라 라는 얘기죠. 자, 임대에 관련된 임대 개시는 99년 8월 20날부터 99년 8월 20날부터 2001년 12월 말까지 신축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금을 이해합니다. 아까는 뭐죠? 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말일이죠. 근데 이것은 99년 8월 20날부터 2001년 12월 말까지 신축된 주택이로서 단독이건 공동이건 의미가 없다. 따지지 말아라. 그냥 기존 주택 하나를 포함해서 해당 기간 중에 신축된 임대주택을 해당 기간 중에 임대가 개시가 됐다고 한다면 5년 이상 임대오고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신축 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100% 감면해 줄게. 그러면 기존 주택은요? 만약에 다른 주택이 없다고 한다면 기존 주택은 곧바로 비과세 가능해지겠죠. 왜? 감면한 주택, 신축 임대주택은 제껴놓고 일반 주택만으로 비과세율을 판정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99년 8월 19일 날 이전에 신축된 주택으로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상 확인 불가능하다. 이건 의미가 없다. 이미 다 5년 지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상의 사용 승인일 또는 실제 입주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이 99년 8월 20날부터 2000년 12월 30일만 들어온다면 본인이 신축했건 남이 신축에 따지지 말아라. 그냥 했다고 한다면 그 기간 중에 신축되고 임대를 개시했다고 하면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감면세액은 100% 감면해 줄게. 근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아까 97조는 지자체 임대 등록 했건 말았건 세무대 등록 했건 말았건 가등에 관계없다고 했어요. 근데 이건 해야 돼요. 주택 건설 사업자 및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한 토지 소유자, 건축업자 등이 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건축에 따른 임대사업 등록할 경우 보전 등기 전까지 임대 등록을 해야 건설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해야 될 건설주택 중 미분양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등록시기 관계없이 건설 임대주택으로 볼 수도 있다. 두 번째 이야기요. 소유권 보전 등기 전까지 임대 등록을 해야 건설 임대주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기로 하고요. 근데 이건 임대사업자 등록 해야 돼요. 자, 보시죠. 재산분할의 감면 적용 여부. 부부 중 한 사람이 90세에 해당된 장기주택을 부부 중 다른 사람에게 재산물을 양도했다고 한다면 합산해서 임대 의무기간 여부를 판정해라. 다만 재산분할 형식으로 장기주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실질이 유자료에 해당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2000년 12월 말 이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 뒤로 와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합산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축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건물과 부소유의 소유가 다르면 어쩔래?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택을 임대라는 얘기인데 주택은 남편 소유예요. 근데 땅은 부인 소유예요. 그러면 땅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 기준으로 감면을 하지 세대 기준으로 감면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주택 임대 신고는 임대주택의 소지에 관한 세무서에 신청한 사업자 등록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업자 등록 또는 임대주택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97조 이만큼은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안 하면 감면 못 해줘요. 근데 97조는 안 그래요. 해도 안 해도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은 5년만 지나면 무조건 감면해준다. 조특법 집행기준도 있죠. 등록하지 않으면 감면 못 해준다. 꼭 기억하십시오. 97조와 99조가 약간 다릅니다. 그 다음에 해당 건설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면 5년 이상 임대할 때만 100% 세액 감면 해줄게. 나머지는 큰 의미 없고요. 자, 이것 좀 잠깐 보시죠. 세 번째 동그라미 3번이요. 국세청장 유권해석과는 달리 아래 대법과 심판의 심판내는 설령 분양권을 승계 취득해 완성된 신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일지라도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한다면 감면 대상이라고 하고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신주택을 임대하는 것은 건설임대 또는 매입임대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감면 대상이 아닐 것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원과 법원의 결정 내용을, 선결정내를 국세청이 인식을 안 해주게 되면 과세 관점에서 일단 감면을 배제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결정내, 심판내를 가지고 불복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죠? 국세청장 유권 해석은 면적 매입주택을 분양권을 구입해서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심판원에서는 해준다라는 이야기를 심판원과 법원에 판례를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1세대 나머지 임대기간의 통산 여부 등은 97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냥 그걸 참조하시게 되면 97조는 전혀 큰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97조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딱 하나만 뭐만 틀려요? 날짜하고 뭐만 틀려요? 날짜. 86년 1월부터 2000년 12월 말, 99년 8월 21일부터 2001년 12월 말까지. 이것만 차이가 나요. 그 다음에 저기는 5호 이상이에요. 여기는 기존주택을 포함하여 신축주택을 2호 이상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만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신축 임대주택에 관련된 주택은 소유자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봅시다. 임대 기준에 관련된 기존 소유주택은 1세 비과세 해당되며 임대주택 임대기간 중 기존 소유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비과세금 받은 후 장기 임대주택 소유주택 변경된 때에 비과세 판정할 때 보유기간은 소유주택 변경된 날부터 보유년수 계산한다. 이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99조 2에서는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있다는 얘기, 해석을 바꿔버렸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과세는 당연한 얘기고요. 감면조합도 적용 안 할 거고요.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다가구 주택도 공동주택으로 선택한 경우 장기 임대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미등기는 제외된다.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죠.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은 97조 2를 적용할 때 이게 적정히 했는지 내가 실수를 했는지를 이 검토서를 가지고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OX로 가보면 관련 내용에 절대 실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표를 이용해서 해당 조문을 면밀히 검토하시라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요, 많은 분들이 조세특례제한법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용어가 정립이 안 되면 굉장히 힘들고요. 동일한 이체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166조의 계산식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잠깐 표로 가지고 설명을 좀 해볼게요. 어려운 이유는 용어가 내 머릿속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요, 시행령, 왜 안 되지? 시행령 166조에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 차익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신축 완성된 주택의 양도 차익 계산 방법을 두 가지를 열거해 놨어요. 근데 그 문장을 읽어보면은요, 외울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제가 편하게 표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A점에서 기존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B점에서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C점에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D점에서 양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때 팔아요. 이때 B-점에서 양도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양도하는 자산은 뭐예요? 조합원 입주권이죠.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을 과세할 때 이 계산식이기 때문에, 또는 과세가 아닐지라도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상당한다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비과세부터 먼저 합시다.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는 언제예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권을 충족한 경우로서 무주택 세대라면 비과세 해줄게. 두 번째, 관리처분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인데 비과세권을 충족했지만 양도 현재 다른 세대에 다른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팔아라. 비과세 해줄게. 그런데 3년 내에 못 팔면 어쩔래? 그럼 과세란 얘기지만 극히 예외적인 세 가지가 있죠. 경매, 공매, 매각을이라고 한다면 3년을 넘어도 해줄게. 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면 비과세권을 충족했지만 10억을 초과했거나 이때 시점에 비과세권 충족을 못했다면 당연히 과세 대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A점에서 당초 5억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B점에서 평가를 만약에 7억짜리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7억짜리 아니라 만약에 3억이라 합시다. 3억짜리를 받았어요. 근데 아파트를 101동 만약에 904호를 조합원 분양을 받았어요. 분양가가 8억짜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추가로 조합에다 얼마를 납부해야 돼요? 플러스 5억을 납부해야 돼요. 이 5억을 뭐라고 불러요? 납부할 청산금. 납부한 청산금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자, 선분 A, B 구간의 양도 차익을 구합시다. 그러면 B점의 양도시가로 의제되는 금액이 뭐예요? 평가액이에요. 근데 시행령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평가액이 변동되면 변동된 가액을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계약서를 보면요. 평가액은 5억인데 감보율을 적용해서 권리가액은 4억 9천이다. 그러면 4억 9천이 평가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가액 3억 빼기 취득가 5억 마이너스 X인데요. X가 만약에 여기서 5억이 나오니까 망정이지 5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인데 그냥 편하게 말하자고요. 이 3억을 가지고 5억짜리를 오히려 A점으로 뭐래요? 환산가를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리처분계의 인가일 현재 평가에 곱하기 분수의 분모, 관리처분이 인가일 현재에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인 뭐를 내야 돼요? 개별주택 가격을 내야 돼요. 근데 많은 선배님들이 토지 기준시가와 일반 건물 기준시가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안 돼요. 하늘이 두 쪽에 나도 주택과 부수토지의 단독주택인 경우에 기준시가는 개별주택 가격이에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는 공동주택 가격이에요. 그런데 원론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X축은 시간이라는 X축이고요. Y축은 가격이라는 Y축이라고 가정합시다. 개별 공시지가나 일반 건물 기준시가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근데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은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선분 A와 선분 B와 이 선분 C 이 그래프가 기울기값 그러니까 y equal ax 플러스 b 값이죠. b 값은 절편값이죠. a 값이 뭐예요? 기울기 값이죠. 기울기 값이 서로 똑같다고 한다면 뭘 대비해도 값이 같아요. 그러나 개별 공시지가의 상승하는 기울기 값과 그다음에 일반 건물 기준시가의 상승폭의 기울과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상승값 비율이 틀려요. 기울기 값이. 그러니까 절대 임의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B점에 이게 단독주택이라 하면 B점의 평가액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개별주택 가격 분자 A점의 개별주택 가격을 대입한다면 어떤 금액이 역산돼 나오겠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냥 편의상 환산치대가를 하자 이거죠. 그러면 이걸 5억을 쓴다면 여기서 뭘 또 빼야 돼요? 5억을 썼다면 이 A, B가 실제 소요된 자본적 질병 양도 비용을 여기다가 X값에 넣으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5억이 이 금액을 이렇게 역산해서 환산한 금액이라고 한다면 X값에 뭘 넣어야 돼요? 계산 공제액을 넣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선분 BC 구간의 양도 차익을 구합시다. B하고 B 다시입니다. 죄송합니다. B 다시요. 그러면 이걸 얼마에 팔았냐면 만약에 10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10억에.
그러면 10억에 팔았으면 10억 빼기 조합원 입주 양도 실가 빼기 평가액 3억, 그 다음에 납부한 청산금 5억 마이너스 Y값이겠죠. 그러면 BC 구간 중에 실제 소요된 경비인 자본적 지출비용 또는 양도비용을 빼주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1번 값과 여기서 나오는 2번 값을 두 개를 더해서 전체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이걸 말로 바꿔봅시다. 그래서 선분의 A, B 구간의 양도 차익을 세법에서 뭐라고 불러요?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이라고 부르죠. 선분 B점부터 B-점까지는 뭐라고 불러요?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을 하죠.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은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시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경비 또는 계산공제액 끝.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 B-점의 양도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빼기 납부한 청산금 빼기 실제 소요된 경비. 그럼 끝나버렸죠. 예, 그렇게 하면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요. 이거 일부만 지우면 어떻게 하더라? 일부만 지우면 이렇게요. 다 지워져 버린데. 죄송합니다. A점에서 취득을 3억에 취득했어요. 평가를 만약에 9억의 평가를 받았어요. B점에서. 근데 아파트를 만약에 얼마짜리를 받았냐면 7억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조합으로부터 돈 2억을 받게 되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급받을 청산금이죠. 2억은요. 그래서 조합원이 101동 904호를 분양을 받았어요. 이것을 이 사람이 이때 와서 만약에 10억에 양도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게 과세 대상이거나 당연히 죄송합니다. 그냥 이것을 13억이라 합시다. 13억. 시장에 팔았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 A, B관의 양도 차익은 어떻게 구해요? 9억 빼기 3억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양도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9억짜리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하고 싶어요? 101동 904호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하고 싶어요? 101동 904호는 7억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걸 13억에 팔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X 가로 닫고 곱하기 B점의 평가액분에 B점의 평가액 마이너스 지급받은 청산 2억을 빼야겠죠. 그래야 실질적으로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은 전환돼서 팔고 있는 집의 순수 부분만 계산해야 되니까요. 뭔지 이해되셨죠? 자, 선분 BC 구간, BC 구간의 양도 차익을 구합시다. 양도실가 13억 빼기 가로 열고 9억 빼기 2억을 해야겠죠. 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조합원 입주권은 변환된 101동 904호의 순수 평가액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가는 9억에 받았지만 2억을 지급받을 청산금이기 때문에 2억을 빼야겠죠. 마이너스 실제 소요된 경비 Y값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이건 뭐예요? 가로를 풀어봅시다. 13 마이너스 9억 플러스 2억 마이너스 Y값이 되는 거죠. 자, 그죠? 자,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양도 차익으로서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은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실가 또는 환산취득가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 평가액 분자 B점의 평가액 마이너스 지급받은 청산금.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은 C점의 양도 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더하기 지급받은 청산금 빼기 실제 소요된 경비. 그러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청산금을 지급받건 청산금을 납부하건 간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어쩔 것이냐가 이게 말썽이 또 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다 해주라고 했었어요. 예, 법원에서 아니 주택으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다 해라. 그런데 아예 95조 2항 가로수에 써버렸죠. 미등기 양도 자산은 안 된다. 비사무토지 안 된다. 2세대 2주택 3주택 중과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신축
조합원 입주권에 관련된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은 안 된다 라고 했다가 비사무소지 안 된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안 돼요? 미등기 양도 안 되고 2주택 이상 중고 안 되고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양도할 때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이 부분은 안 된다. 이 부분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줘라고 아예 본법에다가 못을 박아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말로 해보죠. 말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으로서 조합원 입주권이 과세 대상이거나 12억을 초과한다면 양도차익 어떻게 구할 거냐?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시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경비 또는 계산공제 끝.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조합원 입주권 C점의 조합원 입주권 양도실가 빼기 B점 평가액 빼기 납부한 청산금 마이너스 실제 소득인비 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권만 장특공제 해준다. 자,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의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은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실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경비 또는 계산공제 가로 닫고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액 분자 B점의 평가액 빼기 지급받은 청산금 끝.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 C점의 조합원 입주권 양도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더하기 지급받은 청산금 빼기 실제 소득인경비 끝. 됐죠? 그러니까 저는 그 문장을 외우지는 않아요. 그냥 저 머릿속에다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그래프를 읽는 거죠. 그러면 절대 실수할 일이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요, 완성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에 대한 문제. A점의 취득, B점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C점의 완성, D점의 양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양도 자산의 종류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신축 완성된 주택이다. 그러면 이 해당 주택이 과세 대상이면 어쩔래? 이 대상 주택이 10억을 초과하면 어쩔래? 그럼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이치예요.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 B점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죠.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실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경비 또는 계산공제 끝. D점의 양도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빼기 납부한 청산금 마이너스 실제 소요된 경비 끝. 그러면 여기서 3억에 했는데 여기서 5억의 평가를 받았어요. 아파트를 7억짜리를 받았어요. 아파트를 20억에 팝니다. 근데 장기보유 특별공제 문제가 조금 있더라. 여기에도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 여기도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BD의 양도차익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액 플러스 납부한 청산금분의 B점의 평가액을 대입하면 무슨 값 X가 나올 것이다. 이것은 납부한 청산금이 기한 양도차익이에요? 기존 부동산이 기한 양도차익이에요? 기존 부동산이죠. 그러면 A, B 구간의 양도차익은 당연히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이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 1번과 여 동그라미 X값 2번이라고 합시다. X값을 두 개를 더하면 다 누구의 양도차익이에요? 기존 부동산의 양도차익이에요. 그러면 장특공제는 A부터 어디까지요? D점까지 가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어떤 모순이 있냐면 엄밀히 말하면 BC 구간은 무슨 구간이에요? 공사 구간일 뿐더러 BC 구간은 권리 구간이에요. 조합은 입주권 상태 구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장특공제를 다 해줘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모법화가 위반이 돼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조합은 입주권 양도를 할 때는 이 부분만 장특공제 해주면서 신축 완성된 주택은 이게 조합은 입주권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다 해줘버려라. 그럼 모순이잖아요. 근데 이게 모순이다라고 떠들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요? 딱 3사람 있어요. 미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입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금 말썽이 나고 있어요. 어떤 말썽이 나냐면
왜 이렇게 해주면서 조합은 입주권을 양도하면 왜 관리처분 인가요건 안 해주냐? 어차피 니네들이 12억 초과분 과세한다는 얘기는 주택을 의지한다는 얘기냐? 해주라! 라고 자꾸 소송이 걸려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대법원에서는 기각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말썽이 나요. 하여튼 어떻게 갈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주장한 사람 바람이 절대 황당무계한 주장은 아니에요. 이름 타당성도 있어요. 아니 조합을 주택을 의지하고 있지 않느냐. 왜 완성주택은 다 해주면서 왜 조합을 입주권 왜 안 해주냐. 이건 형편성이 어긋난다. 그러면 판례가 바뀔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그 다음에 이걸 분자에다가 납부한 청산금을 집어넣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납부한 청산금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BD 구간의 양도 차익 중에 납부한 청산금이 기한 양도 차익이죠. 그럼 장특공제는 B점부터 D점까지 보인연수별 장특공제를 해줘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예요. 요 구간을 해서는 안 되죠. 권리구간인데. 근데 해주란 얘기예요. 하여튼 뭐 시행령 규정이 그러니까 하는 거죠. 자, 이제는요.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양도 차익입니다. 그럼 관리처분 인가전량, 관리처분 인가요양도의 계산 다 똑같아요. 그러면 지급받은 청산금이 3억인데 아파트를 7억짜리를 받았어요. 7억에 평가받았는데 아파트를 5억짜리를 받았어요. 그러면 청산금 2억을 지급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청산금 지급받은 2억이 이쪽이나 이쪽의 양도 차이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질 않아요. 누구만 미쳐요? 기존 부동산만 다 미칠 뿐이에요. 왜? 3억에 평가 사서 7억에 평가받아서 5억은 받으니까 5억짜리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A, B, B, D 구간의 모든 양도 차익은 다 누구 양도 차익이에요? 기존 부동 양도 차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해서 통째로 A부터 D까지 장특공제 해주면 끝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양도는 조합을 입주권, 신축 완성된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한 장특공제와 계산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너무 빨리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이겁니다. 99조 2요. 99조 2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말 사이에 취득한 미분양주택 또는 전 소유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은 주택, 그 다음에 해당 기간 중에 재개발, 재건축, 노후, 소실, 도계, 붕괴로 새로 지은 것이 아닌 여타의 신축주택이라고 한다면, 완성시켜 도량이라고 한다면 해당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전액 감면해 줄게. 만약에 5년을 경과해서 판다면 전체 보유기간 중에 5년치에 해당되는 소득금액을 빼줄게. 가 감면 규정의 대원칙입니다. 잠깐만요. 내가 표시를 안 해놨나? 했을 텐데. 아, 이걸 안 했구나. 다 했다. 여기 있구나.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의 신분 조건이에요. 근데 거기는 아무 말 안 했어요. 하여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신분이 거주자건 비거주자건 감면 규정을 적용해 주겠다.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의 취득 실가, 그 다음 면적 기준이 있다. 6억 원 이하이거나 취득 당시 기준 6억 원 실가가 6억 원 이하이거나 주택 연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그러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이라면 전용면적이죠. 로서 공동주택이거나 또는 미분양주택으로 한정하고 해당 주택을 13년 4월 1일부터 14년 12월 말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받은 경우로서 계약금 완납해서 나중에 취득을 한다면 해당 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해 줄게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특례 적용의 조건입니다. 과세 특례 적용을 받으려는 그 양도자는
반드시 그 매매 계약서에, 분양 계약서에 관할 지자체장에 서면 확인 날인을 꼭 받아라. 그러니까 해당 규정에 확인 날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소극적 감면이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의 주택이 된 신축주택과 미분양 주택이라고 한다면 절대 6억 원, 만약에 6억 원 넘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전용 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해당 주택에 대해서 기왕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자기 이 관련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초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명의 등으로 다시 재계약한 것이 나중에 꼼수가 드러나면 그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의 경우로 한다면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반드시 주민등록을 들어와야 돼요. 누군가가 임차인이건 해당 소유자건 반드시 주거용으로 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간혹 주민등록을 안 옮기기가 있어요. 그러면 감면 못 해줍니다. 이건 명문 규정이에요. 예. 반드시 취득 60일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은 꼭 해라. 자, 보시죠. 자기가 건설한 요 주택은 안 됩니다. 주로 실수할까봐 그냥 제가 핵심만 말씀드려요. 13년 4월 1일부터 14년 12월 말 사이에 자기 건설 주택으로서 완성 시기가 도래한다면 해당 주택에서는 감면해 줄게. 하지만 이건 안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지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 자율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로 신축된 주택은 감면 못 해주겠다.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이 소실 노후 붕괴에 의해서 헐어버리고 새로 지은 것도 안 된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실수합니다. 이 부분이요. 이건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전 양도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충족한 주택을 현 양도자가 매수 취득했다고 한다면 그 집을 취득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후 양수자가 매각을 한다면 해당 주택을 비과세 해줄게, 아니야 감면해 줄게, 이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한 미분양 주택이거나 완성 주택이거나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다른 주택 양도할 때는 이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토를 안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시죠. 감면에 기존에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취득을 했는데 그 집이 만약에 관리 처분이 나서 조합을 주고 바뀌었으면 어쩔래란 얘기예요. 그래서 감면 대상 기존 주택인 전 양도자가 1세대 비과세를 받은 주택으로서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그 직매에 관련된 확인 날인받은 주택이 조합을 주고 전환된다면 조특법 99조 2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말아란 얘기죠. 예. 나머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요. 448조 당구장 표시 두 번째 거 1세대 1주택자가 조특법 99조 2에 따르는 기존 주택을 취득할 때 확인 신청 기간 내에 확인받지 못한 경우는 감면 대상 주택의 감면 특례 규정을 적용을 안 해준다. 예, 해당 지자체 장으로부터 확인 날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요, 고민을 그냥 맹신하지 마세요. 대표적인 사례가요, 그런 경우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수용사실 확인서의 중간 부분에 보상금이 얼마다, 현금이 얼마다, 채권이 얼마다, 관계 법령이 무슨 몇 조 몇 항이 무슨 법 몇 조고, 그 다음에 사업인정 고실이 며칠이고,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날에 기준시가 얼마다, 이게 써놓은 게 중간 부분에 있어요. 거기는 관련 지침에 반드시 셀룰레이즈 테이프로 붙이게 돼 있어요.
변조를 못 하게끔요. 근데 그걸 변조한 사람이 있더이다. 예, 감면받으려고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관보나 지자체 공보에 의해서 반드시 사업인지 고시인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실수하면 문제됩니다. 두 번째요. 이 관할 지자체 장으로부터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에 해당하는 서면 확인 날인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맹신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물거지 관할 지자체에다가 건축과 또는 시설관리과 도시계획과에다 전화를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해봐가지고 그게 전부 전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전산에 입력되어 있는 게 국세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국세청에서 입력된 내용의 명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국세청에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알려주지도 않을 뿐더러 전산실에서 따로 일괄 처리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면 지자체 건축과 도시개발계획과 등에 전화를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명단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이걸 말을 해야 되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맹신하지 마십시오. 예, 꼭 확인하십시오. 다 전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한다면 5년간에 발생된 소득금액을 전체 소득부에서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빼버리고 만약에 기준시가가 취득할 때 또 5년의 기준시가인 개별 공동주택 가격이라고 합시다. 공동주택 가격이 양도 당시의 공동주택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된다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내려가 버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모값이 어떻게 돼요? 자꾸 분모값이 적어져 버려져요. 그러면 나중에 얻어지는 역상값은 어떻게 돼요? 자꾸 커져 버려요. 그러면 오히려 100분의 100을 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100분의 100은 안 된다. 100분의 100이 넘어가 버리면 환급 문제가 생겨요. 세금도 안 내 무슨 환급을 해줄 거예요. 그죠? 예, 그것은 안 된다. 100분의 100 한도 내에서 감면을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다 5년 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계산할 거냐? 방법은 같아요. 앞전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직전거주주택과 직전거주주택, 양도주택에 대한 비과세 대상 부분과 과세 대상 부분의 안분원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소득금액 곱하기 분수의 분모, 양도 시점의 기준시가 빼기 취득 당시 기준시가, 분자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빼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대입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게 뭐예요? 감면 대상 소득금액이에요. 그것만 연구하신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다른 주택에 대한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주택자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다면 다른 주택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토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가 아까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또 하나는 2호 이상이죠. 여기는 주택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는 비거주자도 이 규정 적용해 줍니다. 비거주자도. 그럼 소득세법에서는 아무리 비거주자 안 된다 한다 할지라도 일반법보다는 특별법 뒤에 있는 조세특례 제한법이 우선 적용되면 얼마나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해당 세율은 1세대 2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중과세율을 적용 안 한다. 현행 규정 6 내지 45%겠죠. 자, 다음에요. 감면종합 한도액을 적용할 때 농특세 과세는 소득금액을 빼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과 뺀 후에 산출세액 갭의 20%를 계산하면 된다. 근데 어디 가버렸다, 야, 그것이. 여기 보시죠. 아까 똑같이 있죠. 조특법 99조 2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는 감면주택물 전제로 일반주택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은 이후에 해당 감면대상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비과세 판정을 할 때에
해당 주택의 보유권의 기산일은 일반 주택 양도한 그 2일부터 보유연수를 기산한 것인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바꿔버렸어요. 지금 내가 어디다 그걸 넣어놨는데 안 보이네요. 넣어놨는데 어디 날아가 버렸네요. 아무튼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장이 서명 확인한 증거입니다. 증거 이 반드시 이 대부분이요 고무인으로 찍어요. 고무를 찍고 이 호, 그 다음에 관인을 찍고 담당자 이름을 찍습니다. 이거 반드시 그냥 맹신하지 마시란 얘기, 꼭 확인해 또 재확인하시란 얘기를 몇 번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99조 2에 해당되는 주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검토표를 가지고 작업을 한다면 절대 실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선배님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사실상 강의는 이제는 마친 걸로 할게요. 제 이름은 다 아시겠지만 나이는 56살입니다. 여기로 전화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요, 토요일, 일요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꼭두 새벽, 그 다음에 오밤중에 전화하지 마십시오. 물론 전화하신 분은 어마어마하게 급하고 그냥 빨리 답변해 줘야 때문에 급하시겠지만 전화 받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가급적이면 휴일날 하지 마시고 꼭두 새벽, 늦은 밤에는 하지 마십시오. 근데 밤 9시까지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열어주시고 만약에 이메일로 오신다면 구글도 관계없어요. 구글.com이요. 일로 이메일 보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은요. 한국세무사에 Q&A가 있어요. Q&A에다가 하신다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이 만약에 양도세 업무가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엉뚱한 대로 흘러간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비과세 같아요. 그래서 자신 없는데 비과세 같아요. 비과세 신고했는데 갑자기 추징당해요. 그러면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근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과세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과세요. 세무서에서 과세를 신고했는데 신고 잘못했습니다. 이 비과세가 맞습니다라고 경쟁해 준 거 봤어요? 없어요. 세금 1억 내는 게 맞는데 잘못해서 1억 3천 냈어요. 3천만 원 환급해 주는 거 봤어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 흘러가고요. 다른 세법에 비해서 다른 법령들이 무척 많이 끌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과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으로 감면하는 경우는 태반의 경우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만약 정 힘들다면 저랑 협업을 해도 전혀 관계 없겠습니다. 그러면 전화해 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받들을 테니까요. 나머지 문제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맨 마지막에 이 고향주택인데요. 제가 기왕에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세법상 농어촌주택, 조투법상 농어촌주택만 잘 구분하시면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 해당 주택은 선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주택 취득이 돼 2003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만 적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신다면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그걸 표시해놨어요.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놨는데 아마 기왕에 농어촌 주택에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제가 비교표를 만드는 거 이미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도 비교표를 만들어놨으니까 비교표를 서로 맞닿아서 서로 비교해서 보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특법상 농어촌주택 검토표를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OX를 검토하시게 되면 결코 실수가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님들이 이걸 많이 활용하시길 바라고요. 이건 특례 적용식으로 제출했건 말했건 요건만 충족한다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못생긴 놈 얼굴 보면서 이틀간 강의 받느라고 고생 무척 많이 하셨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보내시거나 저랑 같이 협업을 해도 전혀 무관하겠습니다. 자, 여러 선배님들 고생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